사실 서류를 서울가고 같은 경우는 서류를 크게 보진 않아요. 네, 거기는 아이의 어떤 성취욕을 많이 보지. 네, 근데 학교 생활이나 이런 게 크게 궁금해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고나 한국영재학교나 뭐 대구가고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봐요. 자, 영재고 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어요. 너덜너덜 하십니다. 지금 네, 얼마나 많이. 이제 어제 오면서 이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가 말씀드릴 걸 잡아야 돼서.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조건이 뭘까?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이 부탁하고 싶은 게 뭘까? 네, 이게 있는데, 물론 이제 영재고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기 때문에 1단계가 이제 서류입니다. 서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자소서, 추천서, 생기부니까, 네, 이제 기본적으로 생기부라는 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이건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소서라는 거는 자기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모님과 학생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나만의 스토리, 이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영재원을 꼭 하시라는 이유가 영재원을 하시다 보면 나만의 스토리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네. 그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영재학교 시험을 위해서는 요즘에 수학, 과학 같은 경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등과학만 했어도 합격할 수 있어요. 네, 시험은 중등과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네. 벗어나지 않는데 예. 거기에 이제 추론형 문제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고등과학까지 해주면 조금 더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공부를 하는 거지. 네. 네, 실제로 시험 범위는 중등과학이에요. 수학도 마찬가지 중등수학입니다. 수학이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항수가 줄다 보니까 추론형이 많아지고 좀 사고가 깊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고의 훈련이 조금 된 친구들 유리하고 네. 그러다 보니 경시에 좀 더 다시 또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요 생기부 때문에 네. 좀 부탁도 들어오지 않아요? 사실 어머님들의 부탁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그쵸. 조금 관리해달라고.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특히 경시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어머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학교 수학은 개무시한다. 네. 그러면서 자꾸 아이들이 내신에 신경을 안 쓴다. 네. 그리고 막 집에서 문제집 풀리면 내내 놀다가 한 30분 풀고 또 네. 내내 놀다가 30분 풀고 무슨 내신 기간은 잠자는 기간, 게임하는 기간 이렇게 여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미리미리 이제 성적을 내줘야 된다.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어머님도 제일 궁금하신 거는 서류에서 리젝트 안 당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마다 조금 달라요. 다른데 기본적으로 주요 과목 국영수가에서 B를 2개 이상은 만들지 마라. 웬만하면 2개까지도 갑니다. 근데 네. 이 B도 89B가 있고 네. 85B가 있어요. 그럼 85B가 2개면 이건 위험하고요. 네. 89B 2개는 상관이 없어요. 네. 네. 그렇구나. 네. 그다음에 기타 과목도 한 B 2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기타 과목은 기본적으로 성실도를 보는 거니까 네. 성적이 좀 부족해도 예를 들어 뭐 세부 특기 사항에 이 아이가 성실함이 묻어나 있으면 그게 조금 이제 감춰지기도 해요. 그 세부 특기 사항 내용과 밸런스를 봐야 돼요. 그쵸. 네. 자, 질문 같은 것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 계세요. 잠깐 좀 읽어볼까요? 초일아이 저학년 친구들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초일아이 130 풀이 너무 재밌다며 풀고 있는데요. 소마 가면 반에서 중간 정도 가는 것 같다고 아이가 말하는데 이런 아이는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웩슬런 0.7 나온 나이인데 잘하는 아이들이 참 많네요. 네, 많다. 요즘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죠? 그렇죠. 성취도 하는 거하고 이제 퍼포먼스 보이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보여지는 모습은 되게 뛰어나 보이지만 또 성취도가 떨어지는 친구도 있어요. 앞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발표하는 건 되게 좋아하지만 다시 한번 이거를 재복습을 또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돼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잠깐만, 성취도가 뛰어난 애랑 그 보여지는 퍼포먼스가 보여지는 퍼포먼스, 거 다른 거예요, 조금. 그게 보이세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경시학원 들어왔어도 네. 2주 만에 해주기 원해요, 평가를. 그러면 보통은 이런 경우 성취도보다는 퍼포먼스를 보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엄마한테 보여주시려면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아이디어의 발상은 좋다는 거예요. 퍼포먼스가 좋다는 거는. 근데 이제 수학이라는 거나 시험이라는 거는 아이디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결론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쵸. 그 중간 과정이 특히나 경시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 단순히 좋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결과까지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릴 때 연산이나 선행이나 또는 기본적인 연산 사고력일 때는 퍼포먼스로도 충분히 그런 게 다 극복이 되는데 그쵸.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게 극복이 안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황소 수학이라는 이런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네. 거예요. 퍼포먼스보다는 결과로 묵직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앉아서 하게끔 만들어주니까 경시 가서 성과가 잘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황소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릴 때 황소. 네. 네. 그것 묵직하게 때문에. 잡아놨다가 네. 너무 퍼포먼스만 보여주는 거 말고. 네. 그냥 시험만 보면은 퍼포먼스보다는 그런 성취도나 이런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요즘에 보여지는 사회에서는 네. 과연 인재에서 퍼포먼스가 없는 인재는 과연 의미가 있나? 아,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그래서 저희 아이가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되도록이면 말을 안 막아요. 그냥 계속 하게끔 해요.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의 인재는 자기의 거를 설명할 수 있지 못하면 뛰어나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컴퓨터보다 지식적으로 뛰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쵸. 네. 네.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이해시키고 소통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는. 지난 시간에 책을 좀 많이 읽어라 어렸을 때. 네. 그쵸. 그런 퍼포먼스를 위해서 하는 거죠. 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생기부 관리도 중요할 텐데 영재고 생각하고 있다면 평소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됩니까? 네. 학생들이 이제 간과하는 게 있어요, 가끔. 자사고 하는 친구들은 다 챙기는데 네. 영재학교 하는 친구들은 그냥 수강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독서나 이런 걸 안 챙기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네, 독서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와서는 영재학교를 위해서 지금 애들한테 계속 주장하는 게 1년에 최소 20권은 한 학기에 10권 이상은 읽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뭐 경기 가고나 뭐 한국영재학교나 이런 데서는 실제로 물어봐요. 독서 목록이 적은 친구들은 생각보다 독서 목록이 적은데 특별히 이유가 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대놓고. 네. 네. 그래서 올해도 제가 보낸 친구 중에 한 5명은 질문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읽었어도 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냥 넘어갔지만 네.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 같은 게 없으니까 꼭 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독서도 그냥 단순하게 네. 약간 내용 그만 이렇게 딱 스킵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독서를 또 거기서 해야 되지 않아요? 해야 되긴 하죠. 근데 그쵸. 이제 그쵸. 그래서 가끔 독서 목록 중에 이제 선생님 중에 관심 있는 책, 본인이 읽었던 책들은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읽었는지. 꼬리에 네. 꼬리를 물고 막 그렇게 하죠. 네. 정보에만 기한하지 않고 본인이 느낀 점 같은 거라 네, 이런 거. 그럼요. 책 목록에 독후감은 경기가고 같은 건 쓰게 해요. 아, 네, 진짜요? 기본적으로 3개를 추천해서 그 중에 한 권에 대한 자기의 소감을 쓰게 합니다. 독서도 중요하구나. 네. 네. 어렸을 때부터 영재원 다니는 경험이 영재교 준비에도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네, 사실은 이제 영재원 다니는 거는 거기서 배운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는 거기서 했던 어떤 과제 수행이나 이런 것들이 스토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영재원을 다니시지 않는 어머님들은 따로 그런 탐구를 꼭 하셔야 돼요. 탐구 우리 활동. 그 화요일 날 하는 산출물 수업이 있거든요. 네. 한 14주 동안. 음, 그런 거 직접 탐구하고 본인 직접 작성하고 이런 것도 좋죠. 있는데 좋은가요? 네, 나중에 한번 검토 한번 해주세요. 네. 너무 좋다고 하는데 네. 대표님 한번 만나보게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보통 과학의 달이 있는 4월에 많이 있는 교내 과학대회 같은 거나 수학 동아리 이런 활동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많이 중요하죠. 많이 중요해요? 네,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경기가고를 한 3년 내내 담임받아서 했다고 했잖아요. 예. 사실 서류를 서울가고 같은 경우는 서류를 크게 보진 않아요. 네, 거기는 아이의 어떤 성취욕을 많이 보지. 아. 네, 근데 학교 생활이나 이런 게 크게 궁금해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고나 한국영재학교나 뭐 대구가고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봐요. 또 네, 다르네. 네, 학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경기가고의 인재상은 탐구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탐구도 열심히 하는 친구를 원해요. 아.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들 과연 수학에 관심이 있느냐? 수학에 관심도는 없는데 내신도 좋아. 네. 담임평가도 좋아. 네. 근데 경기가고를 썼어요. 네. 근데 실제로 재작년에 떨어졌어요, 이 친구가. 오. 이 친구가 내신이 거의 98이에요. 네. 근데 떨어졌어요. 오. 왜냐? 네. 수학 영재라고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그걸 받았냐면 그 전년도에 한 친구가 3단계 캠프가에 갔는데 이 친구도 내신이 거의 99가 돼요. 근데 사실 대치동에서 그런
평균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그냥 1, 2등을 놓치지 않는 친구인데 네. 사실 이 친구는 수학도 잘해요. 근데 이제 교내 활동이 별로 없어. 그냥 밋밋해.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너는 자사고 가도 잘할 것 같은데 굳이 왜 경기 가고 왔어? 라고 질문을 했더라고요. 진짜요? 네. 걔 뭐라 그랬을까?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저는 공대 이공계에 관심이 많고 네. 수학과학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아쉽게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질문을 던진 것 자체가 서류에서 약간의 물음표 퀘스천 마크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또 그런 활동이나 시험에서 특출나게 보이지 않으면 열애를 시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친구보다 뭐 성적은 떨어져도 수학에 관심 있는 친구를 뽑겠다는 게 경기각오의 생각입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물론 성적이 월등히 뭐 시험 응시자의 30단에 들었으면 그냥 뽑았겠죠. 그렇지 않은 친구는 사실은 경기 각오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120명 중에 30% 정도, 36등 안에 든 친구들은 그냥 다 뽑는다. 하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그냥 누가 뽑혀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대요. 진짜? 네. 그래서 주관적으로 되게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주관적 요소가 좀 들어가요. 근데 기본은 뽑아놓고 나머지는 우리 입맛에 한번 뽑아보려니까. 네. 이건가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분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서류에서 수학에 어떻게 보면 호기심이 많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일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수상실적. 그러니까 탐구토론 과학대회나 이런 수상실적하고 그다음에 담임의 아이의 수학에 대한 성취도를 표현한 거. 네. 근데 과목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같은 학교의 친구들이 같은 선생님들이 크게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진짜 간혹가다 한두 명. 그러니까 사실은 세부 특기 사항으로는 보여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수상 실적과 독서 목록과 단위 평가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네. 거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건 당연히 수상 실적이겠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그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옛날에 뭐 특목고나 이런 데 다 나이스 투로 해가지고 다 가려지고 보내진다라고 그러니까 블라인드 되니까 영재학교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영재학교는 그냥 통으로 뽑으라고 합니다. 과고만 나이스 투로 가는 거예요. 과고만 학교 수상 실적이 빠지는 거지. 영재학교는 그냥 거기에 기재된 거 다 올 출력해서 갑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영재학교는 수상 실적 다 들어갑니다. 네. 보통 영재고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이제 입시 실전 기간은 보통 1년입니다. 네. 1년이고 그 전에 이제 준비 기간이라는 건 이제 기본 공부를 얼마만큼 해오느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어머님들 제일 관심이 많죠. 가장 무난하게 실패하지 않으려면 고등 물리화, 그러니까 1, 2 정도. 그다음에 수학에는 수상화, 사실 경시 6개월 이상 정도의 경험이 있으면 무난하게 진행이 돼요. 영재 수학이. 그러니까 왔을 때도 뭐 수업 듣는데도 어려움 없이 가는 거고 그게 안 돼 있더라도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 희망을 너무 걸어도 안 되죠? 꼭 걸어도 안 되는 것보다는 지금 레인지가 많이 넓어졌어요. 진짜요? 네, 넓어졌고 실제로 이제 수상화 막 마치고 8월 달에 수상화 마치고 들어오는 친구도 꽤 많고 작년 같은 경우도 12월에 수상화 마치고 들어오는 또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 중에 솔직히 많지는 않지만 영재학교는 그래도 한 2-3명은 꼭 합격하는 것 같아요. 네. 수학만 잘한다고 해서 영재교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질문이. 원장님은 수학 전담이시지만 과학은 어느 정도 공부돼 있어야 영재교 도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중등과학만 돼 있으면 됩니다. 중등과학만. 네, 왜냐하면 시험법에는 거기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막상 거기 학원에 보내는 엄마들께서 과학도 꽤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등과학만 돼도 되는구나. 네, 원래는 중등과학만 돼도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이 있어요. 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출발 자체가 이제 좀 낮은 반에서 출발하시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조금은 움츠러들어서 출발하기 때문에 기분이 그러시는 거지.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그거를 이제 극복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세월 동안에는 되게 아이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주도가 되면서 선행이 느린 친구들은 극복을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많이 홍보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올해 대학을 간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경기각오로 갔는데 이 친구가 중2 때 그 8월 달에 지인의 소개로 저희 학원에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선행이 수학이 중2 2학기까지만 돼 있었어요.
영주고 가겠다 내가. 네. 네. 근데 물론 이 친구가 정보를 했어요. 정보를 해갖고 정보가 좀 좋아요. 정보 올림피아드 항상 하면 금상 이상 나오는 그래갖고 친구. 갔구나.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주도적인 공부는 되는데 선행은 하나도 안 뺀 거예요. 네. 과학은 중등과학도 안 했고. 오. 근데 이 친구가 와서 그걸 극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만 있으면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 그런 친구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의지가 있고 주도가 되면서 선행이 느린 친구들은 충분히 하셔도 늦지 않다. 근데 다 안 되는 친구들은 당연히 고민을 하셔야죠. 정월 뭐 상 탔고 의지가 또 세고 그러면 저도 가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영재육을 준비한 초등 그 가이드라인도 부탁드린다는데 네. 혹시 지금 목표라고 했는데 1, 2, 3은 뭐하고 4, 5, 6은 뭐하고 이거 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영재교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네.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뭐냐면 선행 경시를 달려온 친구들 중에 이제 아쉬운 친구들이 있다고. 네. 뭐였냐면 약간 논리 사고력의 발화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고 2학년이시면 바로 논리 사고력과 관련된 수업을 꼭 하세요. 논리 사고력 수업은 이거는 초등학교 3, 4학년 이전에 해놓으셔야 돼요. 네. 고학년 가면 할 게 늦었어. 많아서 못 해요. 늦었어. 늦었기도 하고 못 해요. 그리고 머리가 굳었다 그러던데요? 꼭 굳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사춘기 전까지는 굳진 않습니다. 굳진 네. 않은데 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님도 그렇다고 국어 영어 안 하실 수 없고 어릴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어의 비중이 좀 줄고 독서나 시키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틈나는 시간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학년 되면 어떻게 수 없이 이제 학원을 보내야 되고 네. 이런 기관에 의탁을 해야 되니까 이게 네. 시간이 안 돼요. 그다음에 선행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선행의 양이 고등수하고 넘어가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등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 수학까지 빼는 거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은 진짜로 아주 그 하위층 빼고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전부 다 중등 수학까지는 잘 옵니다. 네. 그러면 고등 수학이 항상 문제예요. 그렇죠. 고등 수학을 어려워해요. 네. 양도 많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상화가 많은 걸 농축해놨기 때문에 이걸 잘 해내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논리사고력 위주로 하시고 네. 연산만 되면 초등 수학, 중등 수학은 달리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릴 때는 논리 사고력과 연산을 확실히 하게 해야 돼요. 연산. 네. 연산에 실수가 없게 해야 돼요. 연산이 또 진짜 말도 안 되게 연산 때문에 발목 잡는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문제를 풀다 보면 네. 아이들이 그 문제를 푸는 동안 계속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디어 발생하는 때 거의 에너지를 거의 70% 이상 쓰거든요. 네. 그다음에 과정을 뽑는데 거의 나머지 30% 다 써요. 네. 그럼 마지막 결과 내는 데는 애들이 지쳐 있어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습관적으로 계산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연산이 계속 실수가 나오는 친구들은 거기서 계속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겠다. 그러니까 가끔 KMO 1차 공부를 하셨는데 네. 1년을 했는데도 어떻게 3개월 공부할 때가 점수가 똑같냐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는 아이고. 지식적으로 늘었는데 네. 마지막 단계에서 계속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연산도 확실하게 잡아놔야 되고. 그럼요. 어릴 때 무조건 연산이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본기니까. 네, 그래서 가끔 어떤 어머님들은 연산을 위해서 계속 구몬을 시키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구몬이 선행까지도 계속 연산이 많잖아요. 아, 나 계속, 잘하고 있네. 네, 구몬하고 네, 있는데. 네, 저도 그 사실은 저희 아이 구몬을 시킬 생각이에요. 아, 정말요? 네, 저를 믿고 하십시오. 네, 그래서 그거는 꾸준하게 계속 연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틀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는 나중에 결과를 위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행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6대 경시를 들어가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상화가 초6대에 맞춰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 정도 생각하시고 달리시면 되지 않을까. 네. 연산 구몬 쪽하고 사고력 맞아요. 꼬꼬리님. 네. 아, 사실 근데 구몬이든 그 학습지를 하면 너무 반복적으로 계속 풀게 하니까 아이 무슨 요즘 창의 사고력 그러는데 이런 걸 계속 연산을 해야 돼?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지겹게. 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애가 지겹지 않게 계속 꾸준히. 꾸준하게. 네, 중요한 거는
연산의 중요성을 느끼고 습관적으로 틀리지 않고 맞게 하는 거를 자꾸 각인을 시켜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선행을 많이 달리시는 이유도 고등학교 가서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틀리지 않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머니는 의외에서 틀려요. 의외에서. 네. 솔직히 몰라서 틀린 애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수상하나 수원수 두 바퀴만 돌려도 몰라서 네. 틀린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실수지. 실수. 그 실수라는 거를 중학교 때 막 여러 번 돌려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약간 이건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더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요. 좀 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실수 부분이 어디서 발생되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K모 1차 할 때도 점수가 안 오는 친구들의 제가 오답 노트를 유형별로 나눠서 하라고 그래요. 네.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계산 실수냐, 아니면 문제를 잘못 읽는 형태냐, 아니면 중간 과정에 논리가 빠뜨리느냐. 이건 세 개가 다 달라요. 네. 그러면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틀린 친구들은 습관적으로 이건 문해력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문해력. 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처음부터 읽을 때 펜 그어가면서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이렇게 치고. 하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면 네가 이제 익숙해지면 이거 안 해도 된다. 근데 지금 네가 습관적으로 조건들이 여러 개 있는데 마지막 조건에 너무 각인돼서 첫 번째 조건들을 빠뜨리는 거죠. 후루룩 잊어버리고 거기에 네. 꽂혀 있어.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습관적으로 잃어버리는 친구들은 제가 옆에다 메모를 무조건 해놓으라고 해요. 네. 딱 썼을 때 처음에 메모해놓고 시작해. 그러면 니들이 그걸 보니까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근데 문제 한 번 보면 너희들이 다시 안 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서술지에 거기를 써놓고 시작을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핀포인트 레슨식으로 해주셔야지. 그냥 뭐 점수 안 나오니까 또 돌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거는 노력이에요. 관심이고. 네, 이거는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가 어디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고 틀리느냐를 분석을 하셔야지. 그치. 연산에서 자꾸 틀리는데 책을 많이 돌려보셔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당연히 구분시켜야죠. 근데 네. 탁 와닿는 얘기가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핀포인트 레슨. 나 감탄했어요. 그런 수업도 있나요? 핀포인트 레슨. 사실은 이제 이거는 중요하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들의 어떻게 보면 노력이고 네. 약간 관심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제 제가 담임인 반들은 애들은 다 그걸 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오답 노트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걸 관찰하려고. 오답 노트 또 이유가 거기에 또 있으셨군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꼭 영재교 애들만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이거는 네. 그냥 수학 어딜 공부하는 가든. 모든 공통점이에요. 그죠? 네.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로 가려면 다 무조건 공통인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다. 네. 자,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파이널 때는 그 파이널 때라면 마지막 그 입시 실전. 시점 얘기하는 예. 거죠? 거의 학원에서 산다고 하던데요. 과거에는 많이 그랬어요. 네. 과거에 많이 그러는데 확실히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도 어머님들도 많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0년 초반 때는 어머님들이 이제 막 새벽 늦게까지 자습실 해달라고 막 네. 2시까지 해달라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아침 10이 아니라 10 뭐 26시까지 막 이렇게 했었는데 네. 요즘은 한 60%는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냥 꾸준하게 가기를 원하시고 굳이 이렇게 막 그렇게 했을 때 번아웃 되는 걸 되게 위험하게 느끼시는 어머님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푸시하는 걸 좀 두려워하시고,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의지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뭐 1시, 2시까지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자습실에서, 그러니까 독서실이나 이런 데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비율적으로는 예전보다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논리사고력 아까 말씀하신 죄송하지만 지금 할 게 많지만 구체적으로 좀 어디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죠? 네, 그렇죠. 논리 사고력이 사실 이제 애매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네. 광범위 알 수도 네, 있고. 수와 그다음에 이제 식만 보는 걸 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어느 정도 사고를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면 논리 사고고 가끔 저는 애들한테 추천한 것도 수학 도둑 만화라는 게 있어요. 수학 도둑. 도둑? 예, 만화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탐정처럼 아이들이 이제 수수께끼 푸는데 수학적으로 푸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있는 문제도 다 논리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생각을 하면서 사고의 흐름적으로 봤을 때 이거가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수학을 저는 논리 사고력 수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네. 저번에 또 논리 사고도 말고 활동형 수업도 어릴 때 많이 하셔라. 이게 교구 같은 거 네. 또는 이제 뭐 종이를 활용해서 뭐 한 거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활동을 하면서 수학하는. 그러니까 이게 왜 좋냐면
감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각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의 감각으로 뭐 받아들이면 확실히 기억에는 훨씬 더 많이 남고 네. 좋습니다. 네. 코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블록 코딩은 솔직히 비추천이고요. 네. 그러니까 블록 코딩은 아이들이 솔직히 도구만 활용할 수 있으면 조그만 그러니까 블록 코딩은 잠깐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개월에서 6개월 그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언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저께 우리가 네. 코딩 수업을 배웠거든요. 제가 네. 사실은 개인적으로 듣고 추천하고 싶은데 아직 많이 깨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여쭤보고 보는 거예요. 코딩의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알고리즘은 사고의 흐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논리 사고력에 도움이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근데 코딩에서 쓰이는 알고리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경시 수학의 조합 수학과 많이 겹쳐요. 아, 제가 아는 분도 지금 이제 정보학원 가서 정보 올림피아드 1차 예선이 수학 시험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다 조합 시험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희 조합 선생님 같은 경우는 특강도 다니시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수학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상위 개념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경시 조합 수학을 하시는 게 좀 더 낫고, 네, 그게 아니고 조금 그보다 아래 수준으로 하면 알고리즘 정도로 하다가 상위 버전으로 갈아타셔도 괜찮죠. 코딩 쪽이요? 네. 알겠습니다. 대형 사고력 학원, 소마, CMS, CMS 이런 데가 논리 사고력인 거죠? 대형은? 뭐 소마 필즈 논리 사고력 부분보다는 연산 사고력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물론 논리 사고력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비율적으로 좀 작은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니면서 그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행을 같이 가져가니까 자꾸 비교가 되면 연산 사고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선행을 빠를 수밖에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솔직히 수상화 넘어가야 논리가 좀 더 많이 들어가지. 네. 뭐 중학교 수학까지는 그렇게 논리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식이나 수의 개념만 잘 잡혀 있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네.